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률입니다. 한국 현대사 속에서 민주화와 인권운동, 그리고 통일운동에 앞장서 오신 분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듣는 유튜브 방송 역사와 증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한국 현대사 속에 민주화, 인권운동, 통일운동의 현장에 늘 한복판에 계셨던 분이시죠. 그 NC 총무, 그리고 CBS 사장을 역임하셨던 권호경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NGO를 하나 오르가나이징해서 아침 8시에 출근했다가 오후 4시쯤 퇴근하고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 그 NGO가 이제 구호 단체죠.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단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 돕는 단체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뭐 기관에도 있었지만 평생 내가 하던 일이니까 예. 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옛날 하던 친구들이 우리 좀 도와달라. 당신이 NGO를 스스로 조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한 7년 전에 조직을 해서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중앙아시아 예. 여러 나라들 애기들만 관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어린이들 애기, 돕는 일. 내가 젊었을 때부터 듣는 얘기인데 5초 만에 애기들이 하나 죽어간다는데 예. 지금도 5초 만에 하나씩 죽어가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 그래서 애기들 문제 어떻게 하면 덜 죽게 할 수 있을까 예. 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은 평생 정말 뜨겁게 치열한 현장에서 삶을 살아오셨는데 원래 젊은 시절 꿈은 어떤 포부를 갖고 계셨습니까? 젊은 시절 꿈도 비슷한데 예. 내가 살던 시골에는 함경도에서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신학대학을 나오신 목사님이 농촌에 목회를 하러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다른 목사님하고 달리 고구마 심는 법, 또 땅호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땅호박. 호박 많이 열고 스페이스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 예. 그런 거를 가르쳐 주면서 또 주일날에는 설교하시고 또 농업고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영어도 가르치시고 하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서 나는 목사 되고 싶어서 했지 어렸을 때. 아, 예. 그런 동네 사람들과 같이 사는 목사가 예. 부러웠어요. 예. 사실 사람의 인생이 그 어떤 분을 만나냐, 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건들을 접하면서 사냐,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이제 살아오시면서 가장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었던 분, 만남에서, 그러니까 인물이나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나도 이제 오래 예. 살았으니까 좀 적지 않은데 예. 에, 여러 분을 얘기할 수 예. 있죠. 예.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신학을 하기 위해서 예. 일찍 집에서 그 돈 좀 적당히 해가지고 예. 서울에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목적으로 왔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예. 그리고 공장 생활을 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군대는 가면 밥 주니까 예. 군대 지원을 다른 사람보다 한 2년 먼저 예. 입대해서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12월 27일 날 제대했는데 28일 날부터 고등학교를 다녔죠. 그런 학교 졸업하고 난 후에 만난 사람들이
그 많고 그분들 덕분에 오늘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많아서 지금 당장 한두 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차차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신앙적으로는 가장 누구한테 영향을 받으셨는지. 뭐 시골에서 그 다 다른 사람들 비슷하겠지만 저는 어머니 신앙에서 그 따라다니다가 예수도 믿고 했다고 보죠. 우리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준비하셨다가 새벽 기도회부터 따라가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화됐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네. 가장 크게 지금 목사님 네, 신앙에 우리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예, 그 어머니시지만 온 일개 면만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고 온 근방을 다 다니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무슨 명칭도 없이. 예. 근데 나중에 내가 철이 들어서 보니까 옛날에 그 어떤 교단이든지 시골에는 순회 전도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순회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혼자 다니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복음을 전하셨던 어머니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진학 과정 또 신학교 들어가는 과정이 좀 남들하고 좀 달랐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다르네. 예. 그 우리가 아주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아들이 둘인데 둘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었고 그래서 나는 천상 내가 내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살았죠. 예. 그래서 공장 생활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그 1957년도 서울 났으니까 그때 서울은 집이 없었습니다. 다 판자촌이지. 예. 예. 그래서 역시 내가 시골 목사님이 만약 서울에서 목회를 하셨다면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뭐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생을 좀 했는데 그때는 다 고생할 때니까 그래서 도저히 배가 고파서 그때 당시는 배가 고파서 군대 지원 입대했죠. 군대 잘 안 갈 때인데 군대 가면 밥 주니까 어지저지 하다 보니까 쫓겨서 군대 지원 입대해서 군대에 제대를 12월 날짜도 안 잊어버리지 17일 날 제도했는데 18일 날 고등학교 편입했습니다. 2학년으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편입이면 입학은 한 상태에서 졸업하기 전에 군대를 그 고등학교 중에 갔다 오신. 그렇죠. 예. 고등학교 그 다니다가 군대를 간 거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니까 고등학교 과정 3년을 제대로 못 밟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간 들어갔다가 바로 야간으로 바꾸고 그리고 잊어버려지지 않는 게 서울 학원이라고 종로 2가 있었습니다. 서울 학원에서 열심히 낮에는 공부하고 또 저녁에 가서 또 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신대학을 갔지. 그때는 한신대학도 우리 들어갈 때도 3대 1쯤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신대를 들어갔죠. 어떻게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한신대 들어가서 한신대 졸업을 했죠. 예. 그럼 한신대를 남들보다 좀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그게 입학하신 건가요? 조금이 아니고 한 5년 차가 될 겁니다. 한 5년 차가. 예. 왜냐하면 군대 3년이잖아요. 예. 한 5년 차가 될 겁니다. 5년 차. 아주 신학교 때부터 큰 형님 역할을 하셨겠네요. 아니요. 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대학교에는. 예. 예. 그리고 정식 신과 학생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선과라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시다든지 한 양반들이 그때는 모자랄 때니까 그 양반들은 쉽게 예. 신학교를 들을 수 있어. 한신대학에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당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있었어요. 그 대학 다니시면서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좀 눈을 돌리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그건 그 한일 문제인데 그때 정권으로서는 아마 한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국교 정상화 문제. 있었으니까 그렇게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한일 외교 정상화하는 것 같아서 1학년 때부터 그 반대하는데 같이 했죠. 예. 그래서 그때는 국회의사당이 저 시청 맞은편에 예. 요새는 시에서 쓰는 서울시의회. 서울시에서 그 앞에서 그 데모하다가 붙잡혀 가서 2, 3일 있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때는 1학년이니까 2, 3일 있다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나 하여튼 그때부터 계속 그 순사 경찰 아저씨가 쫓아다니고 아침 저녁으로 무난하고 왜냐하면 그냥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사람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군대도 갔다 왔고 그러니까 눈여겨 보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 때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은 은사 어떤 분은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늦게 다녔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겠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들 강의는 열심히 듣고 예. 또 이건 들으면 이롭겠다 싶은 거는 들었지만 별 관심이 없는 건 안 듣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문동환 박사의 기독교 교육 예. 당시 기독교 교육 학과가 있었는데 나는 신학과였는데 예. 기독교 교육을 듣고 자아확립이라는 그 문동환 박사의 강의를 예.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색다른 거였고 내가 내 스스로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예. 그 문동환 박사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재밌게 들었죠. 예. 근데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려면 13개의 과목을 봐야 되는데 예. 그중에 문동환 박사님 그 기독교 교육 예. 학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빵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제일 감명 깊게 강의 들었는데 빵점을 맞는데 문 박사님한테 어떻게 기독교 교육인데 빵점을 줄 수 있습니까? 예. 내가 분명히 다 썼는데 예. 그랬더니 문 박사님 그 참 이름을 보지 않고 채점을 하게 되는 그게 있어서 아주 잘 됐다고 내가 권군 이름을 보고 했으면 내가 채점을 빵점을 줬겠느냐고 그래서 한 과목 빵점 맞춰서 그때 준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했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아확립이라는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요. 사모님하고 결혼 과정도 좀 흥미로웠다고 알고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집사람 뭐 특별한 게 없고요.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한영고등학교인데 한영고등학교가 안 좋은 고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은 좋은 고등학교지. 근데 그 한영고등학교 가까이에 우리 집사람 집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자취를 했으니까. 그 집에서 예. 그러니까 부엌은 같이 쓰고 방만 따로 있었어요. 예. 그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이화여고 졸업하고 교대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게 교대가 저 한양대학 옆에 있을 때인데 그 교대 졸업하고 선생으로 발령받았을 때 나는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늦게 다니셨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 좋다고 나 좋다고 그래서 나는 뭐 고맙고 그래서 결혼도 대학 2학년 때 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과 한 거네요. 예. 학생이지만. 서소문교회 장로님 딸인데 장로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 장모님이 아들 셋, 딸 하나 기르는데 고생을 하시는 모습이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님 고생하시는 거 비슷하게 해서 의미 있게 여기서 한 1년 살다가 신학대학을 갔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집인지 처갓집인지 모르게 그냥 살았으니까 결혼을 대학교 2학년 학교로서는 일찍 한 거죠. 예. 그러나 나이는 많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혼을 그 고등학교 2학년, 대학 2학년 때 예. 김재준 목사님한테 주례를 해주셔서 하고 김재준 목사님이 주례해 주셔서 또 대학교 2학년 때지만 김재준 목사님 집 가까이에 집을 하나 샀었습니다. 제가 예. 우리 형님이 돈을 붙여줘서 예. 잊어버리지도 않는 쌀 100열 가마니 값을 붙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액수를 예, 보내서. 장가 가기 직전에 집은 샀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 집 못 들어가고 새 살았죠. 예. 얘기하다 보니까 뭐 물어보지 않은 것도 뭐 대답했네. 예.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시고 예. 사역을 뭐 지역사회 선교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 목회란 거가 아니라 특히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을 아니요.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시작하신 아니요. 졸업하자마자 예. 내가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또 우리 내가 다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예. 있던 데가 행당동이었기 때문에 예. 행당동 응봉동 예. 그쪽에 파잣집이 많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지역 택한 게 둘 중에 하나 천은교회, 세밭교회인데 세밭교회가 좀 교통이 나아서 세밭교회를 내가 원해서 다녔죠. 예. 세밭교회. 세밭교회 다니고 졸업을 하고 그게 세밭교회 전도사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도사를 하는데 내가 택한 판자촌 지역의 교회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전도사를 했죠. 그래서 전도사역 하시면서 주민조직 활동을 같이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보기 위해서 신학을 갔는데 또 서울 사람하고 한테 장가 갔으니까 서울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택한 교회가 세밭교회였고 그리고 그 세밭교회가 우리 집사람 집하고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권 도시선교 활동 시작하시게 된 거는 그건 좀 어떻게? 다릅니다. 그러다가 어떤 교수님이 그 박형규 목사님을 만나서 상의 한번 해봐라. 그 권전도사 생각이면 맞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정하은 교수인데 정하은 교수 소개를 받아서 박형규 목사님 기독교 사상 주관하실 때 찾아갔죠. 종로 2가로 기억하는데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양반이 도시선교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에. 그러니까 주민조직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죠, 그게. 그런데 그게 공개적으로 주민조직을 우리가 훈련시키는 기관이다. 그건 얘기할 수가 없죠. 내가 알기로 나중에 알았는데 어떤 기관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백낙 전 총장, 전 이사장, 내가 할 때 이사장이었어요. 백낙준 이사장님이 받아들여서 뭘 받아들인 거니 미국 장로교회가 선교비를 대는데 주민조직 훈련 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대겠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기관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탐색하던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
도시문제연구소를 예. 노정현 박사가 하실 때인데 예. 노정현 박사가 이미 프로젝트를 하나 미국 장로교에 내고 있었어요. 예. 그 프로젝트를 권장한 사람이 조지 타드 목사. 예. 조지 타드 목사는 일찍이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살으신 분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대만 선교사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자라서 아시아를 잘 알아요. 그래서 조지 타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또 조지 타드 목사님이 오재익 선생도 아시고 또 박형규 목사님도 알고 예. 그래서 그 협상으로 오재식 선생이 그 얘기를 조지 타드한테 하니까 조지 타드가 그러면 한국에서 노정현 교수하고 협의를 해서 노정현 교수 도시문제연구소에서 받으면 어떠냐. 예. 그 성사가 돼서 나중에 들었는데 도시문제연구소 운영비도 되고 예. 미국 장로회예요. 또 주민조직 훈련도 책임지고 예. 그래서 도시선교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거기에 헐버트 화이트라는 솔 알렌스키의 제자를 예. 보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세 번째 1기, 2기, 6개월씩 훈련받는 3기 훈련생이죠. 예.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 도시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나는 원래 그 빈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예. 거기 위원장을 박형규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예. 거기서 3기라고 그러셨는데 네. 어떤 훈련을 받으신 건가요? 이게 원래 그 훈련 방법이 화이트 목사님 훈련 방법이 화이트 목사님이 솔 알렌스키한테 훈련을 받으셨다는데 이 도시 빈민 지역에 살면서 느낀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 이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해요. 예. 그래서 이야기 속에 그 지역의 문제점도 서로 나누게 되고 예. 또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를 토의하게 하고 그러지 화이트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예.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 서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읽질 않습니다. 그게 화이트 목사님의 훈련 코스였습니다. 오히려 이래라 저래라 하면 화이트 목사님 얘기는 남의 훈련받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 좀 자기가 가로막게 되는 것도 다른 점도 있고 사실은 내가 너희 지역에 가서 사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너희 곁도 잘 알고 말 않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문제점을 지역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주민들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안 했습니다. 훈련 받은 게 그거니까. 그래서 화이트 목사가 잊을 수 없는 게 지금도 나는 그 말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그 양반이 항상 주장하는 게 돈 없는 사람은 다른 길이 없다. 예. 힘을 길러야 되는데 힘이라는 건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지키고 그리고 같이 힘을 합하는 거다. 조직이다. 예. 그리고 화이트 목사님은 심지어 예수도 올가나이지 아니었느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빗대면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수가 언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예. 지가 알아서 하게 했지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아주 나한테는 지금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죠. 예. 그리고 지금도 그게 귀한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서 모든 일을 내가 살아가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러나 일이 잘 처리가 되면 남의 생을 거슬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빼앗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살아가게 해주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이 빽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아니면 힘이 있어야 된다. 조직을 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지금도 인상적으로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렸고 솔 알렌스키를 만나러 갔을 때도 그랬고 한국에 와서 질문할 때도 그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예. 그래서 알렌스키의 조직론을 배워서 우리한테 전수해 주는 거라고 그냥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주민들과 같이 산다. 예,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렇죠. 예. 중요한.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조직하게 한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훈련 파송지가 금호 아파트 서대문 아파트였습니다. 예 서대문 금호 아파트라고 금호 아파트인데 들었는데 어떤 일을 그때 당시는 아파트가 골조공사만 해주고 예. 해주는 것도 정부가 지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골조공사비를 은행에서 얻어줬습니다. 예.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정부도 그건 올가나이저 입장에서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판잣집 사람들의 것을 뺏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예. 골조공사비. 예. 그런데 골조공사비가 당시 15만 원이었고 예. 8평 그이저 19공탄 방 2개 그리고 부엌 골조공사비 해주면 들어가는 사람이 잘하면 10만 원, 15만 원 정도 들어야 내부 공사를 합니다. 예. 그게 시민 아파트 초창기에 지어준 거였습니다. 아, 예. 예. 지금처럼 아파트 완공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것도 나는 당시로서는 정부가 알면서 그랬으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기 조금씩 다르게 자기가 지어서 팔려서 병 만들고 해서 먹고 사는 거니까 애착도 있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지적한다고 그러면 이 산 꼭대기에다 진 집이 이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예? 뭐 부실공사. 철근이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그냥 제대로 되질 않아서 날마다 가서 이 아파트 곧 무너진다. 내가 보기엔 무너진다. 선생님 집주인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물어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넘어지게 생겼으니까 보세요. 집이 한쪽은 기둥이 길고 예. 한쪽은 기둥이 짧은데 예. 바닥 그게 전혀 없으니까 아, 돈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건 무너지게끔 된 집들이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겁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 집이 무너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금호 아파트에서 파송돼서 활동하시다가 뭐 네. 금호 서울시청 가서 시위도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금호 아파트에서 했는데 서울 그 구석구석에 있었으니까 정확한 동수는 모르겠는데 한 300여 동이 있었어요. 그런 작은 그 아파트들이. 예. 근데 그걸 전체를 올가나이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응? 그런 건 연구소에서 기대를 하고 뭐 이 종로에도 있었고 저 행당동 쪽에도 있었고 서울 시내 구석구석에 있었죠. 330 몇 동인가 뭐 그런 동이 있었어요. 작은 동이. 그 중에 와우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밥해 먹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고급 룸펜스를 그냥 살았죠. 살고 어떻게 하면 형사님들 말씀대로 하면 선동이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주민이니까 그냥 살면서 얘기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너진 거죠. 무너지는 바람에 주민들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 살기 전에 무너진 거였나요? 아니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았죠. 아, 그랬는데 하늘 무너졌죠. 그게 4월 8일인가 18일로 알고 있는데 책에는 그 정확한 날짜가 있어요. 아파트가 무너졌으니까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아파트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 모든 아파트 주민들을 한데 모아서 회의를 할 수 있었죠. 한데 모아서 그 회장을
금호 아파트 진산전이를 시켜서 한 겁니다. 예. 진산전이는 성대를 졸업한 사람인데 약간 정치적인 센스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야당을 김재광 씨 정식 비서는 아니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종로 5가에서 회의하는데 저 위원장 시켜도 잘하겠더라고요. 자기가 위원장 자기 스스로 했어요. 스스로.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내 맘대로 그냥 이거 마이크도 놓고 하듯이 그때 생각하면 그때 생각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신이 나서 그런 겁니다. 예. 그 서울 지역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성남시죠. 그 서울시 시내 이제 팔자촌 이주민들을 이제 광주 대단지로 이주시켜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방문하시고 뭐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예.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시민아파트 주민들 서울 시민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그 조직하게 되니까 그 판자촌 문제가 있으면 민간인들도 들어와서 물어보고 했을 때인데 KSF 기독학생연맹이 사실상 70년대 초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SCM, NCC 같은 SCM은 박형희 목사님이 총무를 하셨고 할 때인데 그 오재식 선생님은 YMCA에 관심이 더 많아 일을 많이 하셨고 그 YMCA, SCM, YWCA가 합해가지고 KSF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렇죠. KSF를 만들었고 그 당시에는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독일 쪽에서 훈련도 받고 한 학생 지도했던 사람이 그 책도 쓰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 양반이 지도도 했고. 브라이덴슈타인. 네, 브라이덴슈타인. 그렇죠. 그런데 그 KSF가 농민 현장에도 들어가고 노동 현장에도 들어가고 빈민 현장에도 학생들을 투입시켰죠. 그게 그 운동권에 있는 학생들이 공장 들어가게 된 그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오재식 선생님이 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오재식 선생님이 우연이시거든요. 그게 이제 이쪽 저쪽에서 고노경에 저 애들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빈민촌에 들어가는 결정을 그 성남단지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 10명을 주고 한 달 동안 같이 살아달라 해서 학생 10명 그때 외대 학생이 반장이었는데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남원대 10명 데리고 이 광주 단지를 간 거죠. 그 광주 단지가 처음에 갈 때는 서울시 위성도시입니다. 이름에서 위성도시에 학생사회개발단을 데리고 한 달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했죠. 그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 대위 출신인데 장동원 씨, 장동원 씨를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람이 지도력도 있고 또 일단 정부가 잘못하는 걸 지적도 할 수 있고 말을 하더라고요. 대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 현지 주민인데요. 현지 주민이. 그런데 차지철 씨가 국회의원을 출마하려고 그걸 자기 지역으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그 주민들이 물이 더럽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산을 허물어서 이 밑에 논을 덮었으니까 논까지 가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물이 나오다가 흙탕물이 될 수밖에 없죠. 깊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내일 검사로 나온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물을 함씬 부어 놓습니다. 그 감리하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딱 그래가지고 감리가 지나가다 보면 물을 넣었으니까 많이 예. 깨끗한 물이죠. 그러게 이제 화가 나니까 장동건 씨가 그 물을 그냥 평범하게 뽑아가지고 사이다병에 넣어가지고 차지철 씨 집이 연희동에 있었습니다. 예. 그 우리가 다 집만 알려주면 자기들이 가가지고 차지철 씨한테 먹어보라고. 차지철이 아니까 그걸 먹겠어요? 예.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자기들이 사람도 동원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교통 문제입니다. 예. 종로가에서 버스를 타면 1시간 반에 돼야 성남을 갑니다. 예. 버스가 1시간 반. 근데 1시간 반이니까 새벽에 동대문 시장 와서 일하다가 저녁까지 일하면 집에 못 갑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또 다시 다른 여관에서 자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성남단지에 사는 아주머니들이 난리가 나죠. 예? 바람 피웠다고 자기 남편. 그리고 싸움이 그 다음 날은 막 싸움이 나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비올빈의 사팡팔라이라는 지역하고 똑같습니다. 마닐라에 있는 사람들을 판자촌 주민들을 갖다가 사팡팔라이라는 2시간 가야 가는 데 갖다 놓고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는 그래도 땅이라도 20평씩 나눠줬습니다. 땅이라도 천막은 안 쳐주고. 그래서 거기는 땅 20평 나눠준 거에서 천막을 적당히 지고 살았고 사람들이. 그리고 물은 수도 펌프물 먹었고 교통은 그렇게 불편하고 또 일자리가 서울인데 서울에 일하고 오기가 힘들게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그러니까 여관에서 자고 그렇게 주무시는 거지. 일자리는 저 청계천 와야 일자리가 생기고 그 많은 사람이 그게 이제 단대리 탄리 두 동네인데 지금 전체 성남시죠. 단대리 탄리 두 개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게 서울시 시민 아파트 일시불 상환 문제 있을 때 거기는 똑같은 날 성남시 20평 땅값 일시불 상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쪽이 똑같이 서울시에 거기 다. 그래서 시민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일시불 상환 사건 가지고 데모해서 금방 즉시 대표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백지화 시켰으니까 돈이 없는 주민들인데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라고 그래가지고 내라고 주민들이 반발했던 그런 건가 보죠. 그렇죠. 왜 그런 거 아니? 정부도 할 말은 있습니다. 만약에 전매를 하면 그 은행 돈을 일시 갚아라 조건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매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70~80%가 전매를 했죠. 판자촌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너희가 정부가 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골조공사 비를 대준 건데 돈 벌어서 갖겠다. 그리고 그걸 돈 주고 사고 팔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 정부는 원래 사인했잖냐. 사인이 무슨 상관이냐. 해서 그 백지화 되니까 성남 단지에 있는 그 택지 일시불 상환 그 분들이 난리가 나서 똑같은 날 공문을 보냈는데 6월 초에 8월 10일 날 사고가 난 겁니다. 그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나고 전영환 목사 저기 장동건이가 와달라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가고 우리는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춘천으로. 그래서 이제 저쪽에는 주민들 스스로 일어나서 80 사건이 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재밌게 신이 난다. 젊은 시절에 정말 사명감 가지고 하셨던 기억이 나시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재익 선생이 내가 훈련 잘 받았다고 그것 좀 해달라고 그래서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그거 해줬습니다. 학사단 프로그램. 학사단 프로그램 얘기하다가 이게 길어졌네. 하여튼 그렇게 가난한 도시 빈민들 함께하고 그분들의 번역을 위해서 활동하셨고 그래. 연대 도시문제연구소 이야기하시면서 잠깐 나왔는데 수도권 도시선교위원회
이 그,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연대 도시문제연구소에서 화이트한테서 훈련받은 그대로 수도권 도시선교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그로를 해보자. 예,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온 거니?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리고 주민들이 조직되고 하니까 또 이제 일시불 상환의 서울시청 앞 그 데모가 엄청났거든요. 예, 엄청나니까 이건 내가 들은 얘기인데 아마 서대문 경찰서 서장이 그 도시 그 행정학과 대학원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연세 때. 연대, 예. 예, 근데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그 도시문제연구소에 말씀을 하지 않았겠어요? 시끄럽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런지 이 서울시청 앞 데모 그걸 조직할 때가 내가 이 상기 수료장을 받느냐 안 받느냐 기로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아직 수료도 하기 전에, 수료장이 예, 있는데 그래서 정식으로 그 연세도시문제연구소에서 이게 돈 많이 요구한 것들 이제 3만 원은 있어야 예, 저 국수를 먹어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할 거 예. 아니냐. 신청을 했는데 3만 원이면 내 봉급이 2만 원이었으니까 예, 한 달 반 봉급이에요. 그게 안 주시더라고요. 못 주시더라고. 근데 주시고 싶어도 아마 이미 경찰에서는 난리가 났으니까 줄 수가 없었겠죠. 근데 박형기 목사님은 신이 나서 현장에도 와서 보고 박 목사님 돈을 3만 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박 목사님 돈 3만 원 받으다가 그 일을 했죠. 그 짜장면 값인데 그 진산전이가 요즘도 그 얘기를 하죠. 예, 박 목사님이라는 양반 참 훌륭한 양반이고 예, 그 돈 3만 원 받아서 그 올가나이징 했다고 예, 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박 목사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도시문제연구소 위원장은 못하겠고 예, 창피하니까 내 생각에 예, 수도권 도시선교회를 조직하자. 예, 그러셔서 수도권 도시선교회를 조직하고 예. 그리고 나를 주무관사라고 해서 주무관사를 했죠. 예, 하니까 내가 아직 저 주무관사 뭐가 안 돼서 그런지 오재익 선생이 만나자고 그러더니 그 화이트가 지금 마닐라 톤도에 있는데 가서 6개월만 좀 있으면 어떠냐. 예, 그러니까 이제 오 선생은 이게 권역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나 6개월은 곤란하고 3개월만 있겠다. 교회 전도사 돈을 봉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전도사 봉급은 박 목사님이 이런 일 하는데 그냥 전도사 봉급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일 하면 전도사 봉급 주겠어요? 예, 그래서 오 선생도 내가 3개월이라면 가겠다. 6개월이면 못 간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3개월만 해주기로 하고 마닐라 돈들을 갔죠. 그리고 내가 그러고 돌아다녔다는 걸 알면 여권이 안 나오죠. 예, 일절 모르니까 권역이 뭘 했는지 모르니까 교회 전도사만 했지. 그러니까 여권도 나오고 그래서 가서 3개월 하고 왔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교육받고, 예, 교육면서 3개월 그러니까 내는 현장 실습을 다시 받는다 생각으로 가서 근데 무슨 일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으로 마닐라에 갔는데 동경에 가서 오재익 선생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잤어요. 비행기 기다리느라고. 근데 오재익 선생 하는 말씀이 뜨겁다. 필리핀에 가면. 그리고 손으로 밥 먹는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진짜 도착을 했는데 10명이 있는 테이블에 긴 테이블이 우리 이런 막대기로 만든. 예, 근데 갈치
갈치가 아마 거기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갈치, 생갈치를 삶아가지고 큰 이런 다라에다 놓고 밥 한쪽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거기서 식사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오 선생한테 들은 얘기는 있고 나도 똑같이 내 생전 처음으로 손으로 그 냄새나는 갈치를 먹는 거지. 그게 이제 돈도 가서 처음 첫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비슷한데 방한칸 줘서 살았죠. 그때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는 홍승면 씨, 그 동아일보 편집국장 하셨던 홍승면 씨가 아시아 신문재단 사무국장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시내 가서 우연히 만났어요. 시내에서. 그 양반 신세도 좀 지고 그랬죠. 그리고 돌아오셔서 도시선교위원회 했죠. 활동이 본격화된 거. 근데 이제 거기서 뭔가 일은 하나 해야 되겠어서 한 일이 비울빈에는 카톨릭 국가니까 바티칸 직속에 은행이 있습니다. 예. 몬테디 비다뱅크라고. 예. 그게 바티칸 직속이에요. 근데 그 카디널 산토스가 있었는데 카디널 산토스가 내가 가기 1년 전인가 그 돈도 지역 3만 세대가 세계에서 그 세계 큰 판자촌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돈도가 3만 세대가 판자촌을 거닐면서 그 추기경한테 산토스 추기경한테 교황이 이 지역으로 해서 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교황이 하니까 산토스 추기경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으로 해서 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지역을 무슨 문제가 있었는 거니 그 방대한 지역에 판자촌에 3만 세대가 사는 지역이 밭에는 바다입니다. 거기에 추기경 땅도 있고 부잣집 땅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추기경은 대답해놓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땅 문제가 생기니까 왜냐하면 독일 정부가 돈을 내서 항구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기경이 그 교황님 가신 후에 거기다 무슨 우리로 말하면 뭐 복지센터 같은 거 몇 개 짓겠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판자촌 주민들 우리 여기서 살게 해달라. 땅값 내겠다. 이 주민들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추기경을 공격하는 일환으로 몬테디피타 뱅크 앞에 가서 그 15센타블이면 찜리 한 번 탈 수 있는 돈입니다. 15센타블씩 한 4천 명을 나눠주고 주민을 이거 가지고 그 몬테디피타 뱅크 가서 줄 서면 통장 만들어준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또 15센타블 더 줄 테니까 그 입금시키고 해라.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저금 통장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 인도에서 온 외국인 하나하고 둘이 가서 통장을 만들었는데 프런트에 가니까 그 못 만들고 자기가 다시 그 아가씨가 지배인한테 들어가더라고요. 한참 있으니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준 그거를 카피를 잔뜩 해가지고 밤새도록 돌렸습니다. 동네에. 이거 통장 만들었다 내가. 내일 아침 8시에 오면 이 통장 만들기 15센타블씩 다 주고 몬테디피타 뱅크 은행 앞에 가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입금시키고 통장 만들어 달라고 그래라. 근데 돈도에 가는 돈도는 도둑놈들 속으래요. 마닐라 중심가에서 그 한 15분 가면 가는데 그 바닷가고 하기 때문에 판자촌이 크기 때문에 운전수가 안 갑니다. 한 3명은 정식으로 거부하고 한 3명은 그러니까 30%는 망설이다가 외국 사람이면 할 수 없이 택시 태우고 그렇게 무서운 지역인데 상당한 우범 지역이었군요.
그 사람들이 몬테디피타 뱅크는 좀 시내인데 그거 가서 줄을 섰으니 몇천 명이 은행이 되겠어요? 은행이 파업할 수밖에 몇 개 만들다 보니까 밖에까지 쫙 있는데 15센트불 이상 내지도 않고 돈 내서 통장 만들어도 안 만들어 줄 수도 없고 예. 그게 난리가 난 겁니다. 나는 이제 시간 다 됐고 한국에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올 무렵에 어떻게 발전한 거 아니 우리 그 좀 높은 수녀가 하나 훈련받고 있었는데 수녀한테 추기경이 네가 원하면 뭐든지 해주겠다. 직위도 바꿔주고 뭐 다 하겠다. 그게 수녀가 정상적으로 그냥 뒤로 거부한 게 아니라 저기 공개적으로 신문사에 가서 공개하고 예. 저 텔레비 나오고 그래서 난 필요 없다 그게. 회유한 거를 거부한 거구만. 추기경님이 말씀하신 게 감사한데 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뭐 난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리고 거부해 버렸어요. 그게 나중에는 내가 온 후에인데 그건 온 후에 그 지배인이 주민대표하고 디베이트를 하자. 예. 그 주민대표가 얼마나 좋겠어요. 주민대표가 지금 그 사람 동장하는데 여잔데 나가서 디베이트를 하니까 시민들이 전부 다 주민 편이죠. 어?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 교황 앞에서 약속하고 안 지키냐. 어?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결과는 나도 그 동네 가봤지만 그 독일 돈 받아다가 개발을 했고 예. 그리고 8평 6평씩 털어 집도 지어주고 예. 그리고 전부 다 내쫓았다는데 전부 다 다시 와서 판자촌 저 항구에는 못 있고 항구 밖에 지금 판자촌 그냥 있어요. 3반 세대가. 예. 약간만 옆으로 옮겨가지고 밀려나가고 네,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하고 와서 수도권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했죠. 그 저 각자 자기 지역에 들어가서 했는데 힘들었죠 일하기가. 왜냐하면 그 5세대나 6세대에 한 사람씩 이게 룸펜들을 데려다가 감시를 시킨단 말이에요. 판자촌에. 그래서 정부 쪽에서요? 정부 쪽 우리 정부 쪽에서 이 얘기를 내가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하도 형사들이 요새는 그때 그랬다고 그러지 안 했다고 안 그래요. 예, 판자촌에 그랬다. 이북에서 하듯이 그랬다. 왜냐하면 이양 목사가 나가서 지역 조사한다고 나갔다가 금방 재패 들어온단 말이에요. 금방 파출소에 경찰서에 가요. 그게 다른 게 아무것도 쌀가게 가서 얘기 몇 마디 했는데 자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이라서 어려웠죠. 그래서 이건 이 정부 이거 안 된다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가 부활절 사건으로 번진 거죠. 예. 예. 남산 부활절 사건 그 이제 이제 좀 얘기해 주시죠. 그때서 우리 내부에 이제 문제가 생겼지. 조승용 목사가 사회선교협회 한국교회 사회선교협회 사무총장하면서 우리 총무를 하고 내가 주무관사인데 조승용 목사님이 사정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일 하면 안 된다. 주민 조직을 해야지. 예? 다른 정치 투쟁하면 안 된다. 그게 남산 야외음악당 얘기도 조승용 목사한테는 이만큼도 얘기를 못했죠. 왜냐면 반대하시니까. 조승용 목사님 그 당시 다방 선교를 했어요. 그게 조 목사 관계없이 수도권들을 움직이니까 나중에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가셨죠. 근데 그런 얘기를 어디 썼는가 조 목사님 책에. 나는 그거 못 봤는데 정지강 목사 그러더라고. 어떻게 했길래 조 목사님 그렇게 막 목사님 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잘못했으니까 썼지. 그건 조 목사 말이 맞은 거지. 왜냐하면 주민조직이면 주민조직이나 해야지 정치 투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나 내 책에 썼지. 그게 조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시대 상황이 그렇게만 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 부활절하는 사건을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조금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은 그 부활절 행사는 그러니까 해방 전에도 했다고 그래요 교회가. 근데 해방 후에는
그 보수교단은 보수교단대로 보수교단들끼리 했고 NCC는 NC대로 했는데 그 해 몇 년도인가? 그게 70년대죠. 73년도. 예. 73년도는 그 두 연합기관이 합해서 예. 보자 이렇게 합의를 하셨다고 연합으로 부활절 예, 이야기로. 저 김관영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회장이 유호준 목사다. 김관영 목사님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셨겠죠. 그런 속에 뭐 있었는지도 모르죠. 말씀 안 하시니까. 그 얘기 듣고 나한테 얘기하시길래 나는 이게 일단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보낼 수 없지 않느냐. 김동완이하고 사정해서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의미 있게 보자. 합의를 했죠. 그리고 내가 그 남사무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KSF 출신인데 선배죠. 야당도 했었고 그리고 환경 문제도 했었고 공해 문제. 그래서 그 양반을 만나서 그 설교 그 프랑카드 제목도 정하고 그 양반한테 내가 학생들을 통해서 이 전단을 만들어서 뿌릴 테니 남사무 선생님은 프랑카드를 10개 만들어서 들어달라. 그래서 10m씩 10개를 만들어서 줬어요. 그리고 사람을 선정해 줬어요. 내가 한 사람. 나머지는 알면 안 되니까 남 선생님 혼자 결정하셔야 되고 대표는 내 생각에 판자촌 경험이 있는 시민아파트 주민 경험이 있는 진산전이를 시켜주십시오 했더니 그게 내가 실수한 거예요. 진산전이 진산전이를 시킬 줄 알았거든요. 진산전이보다 조금 야당에서 좀 높아. 그한 이철흥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김영삼인데 뭐 한 자리 했죠. 펄프 회사 사장했어요. 인천의 펄프 회사 정부 거. 펄프 회사가 있죠. 그 나는 모르는데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 이철흥이가 그 사장도 했죠. 이철흥이를 시켜서 이철흥이가 진산전이한테 얘기게끔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빵꾸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진산전이는 주민을 조직도 해봤고 행동도 해봤고 난 자신 있어서 이건 진산전이가 할 수 있다. 남 선생님이 왜냐하면 내가 진산전이도 안 하는데 내가 얘기를 하면 이게 둘이 합해지는 거 곤란하다. 나는 모르는 거고 당신이 진산전이도 프랑카드 드는 사람하고 전달하고 같이 알면 안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남 선생은 대답을 했는데 남 선생네 형님네 2층 방에서 그걸 다 만들었어요. 그 형님은 저 의사 선생님이고 세브란스 지금은 은퇴하고 저 지방에 저 요양병원에 있다고 그러시더만 했는데 4월 22일 날 행사를 끝나고 나니까 손학규도 잡혀가고 안정근 선생님도 잡혀갔어요. 그때 잡혀가고 이제 찾느라고 서울대 애들 뭐 전과자도 다 잡아가고 이우락이는 150만 원 남대문경찰서에 프랑카드 붙이고 남대문 이 잡으면 150만 원 현상수배했죠. 예배 때 그냥 플라카드 들고 근데- 전단 몇 장 뿌리려고 했던 건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뭐 됐어요. 내란이다, 내란 음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때 유호준 목사님한테 갔었죠. 가서 그 내용을 다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교회가 오래간만에 큰 두 연합기관이 합해서 연합예배를 보니 기도 제목을 목사님 몇 개 앞에 걸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얼굴이 하얘가지고 이놈이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는 일인데 그 양반이 나를 잘은 몰라도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얘기하다가는 다 들통나게 생겨서 그냥 나왔죠. 근데 다행히 감사한 거는 그 양반이 끝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사람 4월 22일 날 사건이 6월 25일 날 내가 잡혀갈 때까지도 일자 안 나왔어요. 그 양반한테 물어봤을 텐데 형사들이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뭐가 들키는 거니 프랑카드를 들다가 예. 야당 국회의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잡힌 거야. 프랑카드 예. 자체를. 예. 근데 다 안 잡히고 거의 다 잡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다 뺏기고. 근데 한 사람이 주의 어리석은 왕을 불쌍히 여기소서를 자기 집에다 가보로 놔뒀다가 이사 갈 때 자기 처남이 예. 그게 저 진역 우리가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그 처남이 권총 국제 권총 선수야. 예. 근데 보안사에서 이 잘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서 보안사에서 조사한 게 아닌데 안기부가 아닌데 나를 다시 받아달라. 예. 받아달는데 보안사에서 받아주지 않고 그걸 사건화 시켰지. 예. 그러나 늦었지. 자기들이 맡은 게 아니라 안기부 보안사가 싸울 때거든. 예. 상황이 그랬잖아요. 나는 사실상 우리는 그 얘기할 때 김동완이하고 사배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신문에도 안 나오고 난리니까 예.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세상이 잘못 돌아간다는 거. 그 이렇게 퍼뜨리는 데서 끝내자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조사를 한참 받다 보니까 뭐 내가 데리고 하나는 뭐 어디로 가고 하나는 뭐 남사무가 데리고 이러고 해서 전복하는 걸로 만들더라고. 그래서 내란 예비를 만들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서 당할 수밖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것도 박 목사님이 좀 버티면 되는데 박 목사님이 한때 이 신음소리를 틀어줬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내란 예비 아니라고 그러니까 박 목사님한테 해서 저 우리 남사무가 내란 예비를 쓴 걸 도장찍혔고 저 우리 저기 박형규 목사님을 설득한 거예요. 나는 그 못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고문 받아서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남사부가 고민하는 거를 번호경이 하고. 그래서 구속되게 헬실프 애들이 그거를 가져갔다가 우리 프랑카드를 들으면 주기로 했거든. 근데 프랑카드가 안 오면 기다리다가 땅바닥 흘리고 그냥 전단을 나간 거야. 근데 이제 그걸 경찰들이 많이 왔었으니까 그걸 주스다가 사건을 한 거지. 그래서 내란 예비로 크게 해가지고 저 이훈학이는 이거 가지고 한 건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패한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플래카드도 제대로 못 펼치고 전단도 못 나눠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생각에 그 자기가 조직한 데서는 자기 그 행사도 다 할 수 있는데 남이 조직한 데 가서 함부로 이용해 먹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소울 알렌스키 저 조직 논에도 나와요. 내가 거기 당한 거지. 그게 부활절 여러분의 사건이요. 그게 박형규 목사님은 현장을 가셨대요. 나는 현장을 못 갔어요. 무서워서. 박 목사님 그러죠. 가 보니까 권 목사는 안 왔던. 그게 부활절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속되셨고 그 옥중에서 장준하 선생님을 만나신 건가요? 아니죠. 부활절 연합예배 때는 그 이제 어떻게 하면 적게 희생을 받아야 돼. 희생을 적게 하려면 참여를 안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나는 그 저 총무가 김동완이었어요. 총무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금은 내가 했어도. 그 총무를 빼기 위해서 고민을 할 때인데 잡혀갔는데 보니까 그 저 평안교회 뒤지 저 보안사 그 타이틀 뭐라고 했는데 무슨 잃어버렸네. 그 보안사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쓴 무슨 상사 뭐 이제 그 중앙일보 맞은편에 그게. 근데 위에서 흠씬 터지고 밑에 내려보니까 남사무가 반 죽어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때는 여러 사건에 관계된 입장이라서 뭘 부르라는데 부를 수가 있어야지. 그 흠씬 맞고 무조건 부르려고 그러면서 위에서 전화 연락 오니까 나를 데리고 이제 저 거기 가려고 저쪽 저기 저 보안사 서빙군 분실 가려고
한데 남사모가 거의 죽어가지고 그냥 이제 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 버떡 이거구나. 예. 난 그 들킬 줄 알았으니까. 예. 왜냐면 진산전이가 3만 원씩 3개월을 받아갔어요. 예. 자기들이 뭐 실수했는데 그걸 틀어막으려면 3만 원씩 줬는데 진산전이도 내가 한 건 모르는 거야. 예. 그 3만 원 3번 갔는데 4번째 왔길래 진산전이들은 돈도 없고 이제 지나갔으면 괜찮다. 뭐 몇 개월 지나갔는데 괜찮지 않겠냐. 근데 아니지. 4, 5, 6월 달인가 3개월 지나서 바로 잡힌 거야. 그래서 그러고 이제 저기 서빙고 갔더니 그 보안사 애들이 거칠으니 잘 짜임새 있게 조사를 못하니까 박스가 엘리베이터가 작아요. 세 사람 들어가면 맞아. 거기에 김동완이가 들어왔어. 그 김동완 목사들은 내가 야 이 새끼야 너는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멋탱이를 하고 들어가서 내가 김동완이를 준 게 아니라 나상기를 줬다고 그랬지. 나상기는 돌아 있는 걸 내가 봤거든. 그래서 김동완이 지금 막 잡혀오고 그게 김동완이 뭔지 모르고 멀쩡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를 자꾸 네가 김동완이 줬다는데 왜 나상기 줬다고 그러냐 해서 아니요 나 나상기 줬다고. 그러니까 나상기 돌아 있으니까 너는 밖에서 보고 안에서는 너를 못 본다. 그 말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테이프를 하더라고. 테이프 뜯어버리고 상기야 이 새끼야. 내가 너 안 줬어 수양여관에서. 수양여관에서 줬거든. 김동완이가. 그게 상기가 이렇게 했는데 보여야지 밖에 안 보이잖아. 상기 지금도 그 얘기 목소리 죽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김동완이는 왜 내가 그러냐. 김동완이는 고모부가 소장이었어요. 그게 웬만하면 김동완이는 빠질 것 같더란 말이에요. 김동완이 빠져야 돈을 관리하지. 김동완이는 빠져서 나왔는데 종로 5강 하니까 박 목사님 사모님이 뿌락지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김동완 목사님한테 그 그 배경을 모르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풀려났냐 하고 왜 뿌락지라고 했냐. 박 목사님 사촌 동생이 그 민간인으로 근무했어요. 저 박인규가. 그러니까 박인규가 들은 거지. 그게 박 목사 사모님이 김동완이를 대놓고 너 뿌락지다 말이야. 너만 왜 나왔냐. 그러니까 한 달을 김동완이 부산에서 살았다잖아. 그리고 나중에 사모님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김동완이 일부러 내보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구속된 적이 있으시죠? 그건 어떤 계에서 구속되시게 된 건가요? 예. 내가 진역을 잡혀가기를 4번 잡혀갔는데요. 처음에 남산 야외음악당 부활절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긴급조치, 그 다음에 선교자금, 마지막에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조사받고 그 자료는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기소유예로 검찰에 있더라고요. 왜 지난번에 그걸 찾아본 거니 돈을 갑자기 주는 바람에 이왕이면 다 찾아먹어야 될 것 같아서 다 지적을 해서 했더니 억울하게 구속됐던 거 보상해 준다고 그거 다 받아서 그거 받아서 NGO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긴급조치 1호는 내가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으로 해서 나왔는데 18 긴급조치잖아요. 내가 그 크리스마스 때 나왔으니까 그 18 긴급조치가 1월 8일 오후 5시에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1월 9일 아침 8시에 정기적인 우리 실무자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일교회 사무실 쓸 때인데 좀 늦게 모이면 우리 그 조승용 목사님이 인천에서 살기 때문에 조승용 목사님 나오시면 얘기를 못해. 그래서 8시에 모이자고 해서 모여가지고 18 긴급조치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를 대책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그
실무자 회의에 전원을 오라고 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오라고 했죠. 거기서 그 이학 목사님이 권 목사님은 빠져라. 들어갔다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 기획을 하자. 예. 하는데 우리 인원이면 한 3번 정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쉽게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긴급조치 해제하라 하는 걸 NC 총무실에서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충 운동권에 있는 가까운 산업선교 실무자라든지 주민조직운동 실무자라든지 또 판자촌 교회 목사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NC 총무실에 가서 점거하고 하면 효력이 있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들어간 사람들의 지역 주민이나 교회 교인 오르가나이징해서 들어가는 거 김동환 목사가 데리고 들어가라. 그럼 내가 이제 회복도 돼, 한 3개월 지나니까 회복도 되고 하면, 그러면 그 더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아니면 광주면 광주, 분산해서 들어가게 소리 지르고 긴급조치 해제하겠다. 항의 농성을 하죠. 긴급조치 해제는 언제 돼도 되는 거다. 이건 계속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이해하기가 책임지고 하기로 해서 했죠. 이해학 목사님이 하고 제대로 해서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 데리고. 그리고 났는데 이게 그전에도 쫓아다녔지만 이해학 목사 들어간 후로 이게 24시간 쫓아다니는 것 같단 말이야.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뭐 어떻게 이거. 근데 김동환이가 또 보자고 그러더니 이거 뭐 움직일 수가 없다. 그리고 재정부가 반대한다. 재정부가 판자촌 주민들 데리고 가는 거 반대한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김동환 목사가 나는 내 교인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 했지. 정신도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반포교회인가 그 감리교회 있잖아. 그게 목사님이 쌀을 한 말 갖다가 저 형제교회 갖다 준 거야.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편찮으셨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셨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나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 광주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부산 치성무기하고. 그래서 광주를 갔는데 이 자식들이 광주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조아라 장로님 YWC에 가서 조아라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여관에 가서 자기 곤란하니까 여기 YWC에 좀 재워주셔야 돼. YWC에 자고,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못하고 누구 만날 수가 없으니까 부산을 갔지. 부산을 가는데 부산까지 쫓아와.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산에서 유문자라고 있었어요. 우리 저 청계천 판자촌에 일하던 그 저 간호사인데, 그 친구 만나서 이런저런 하다가 그냥 올라버렸지. 올라버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들고 가더라고. 가서 보니까 김동원 목사가 저 반포에서 그 목사님 있는데, 여자 목사. 박성자 목사님. 거기 목사님하고 내 집에 가서 프린트해서 뭐 물건 만들다가 들어왔더라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김동환 목사님 그거라도 만들다 했지. 사옥수기도 있고 다 들어왔는데, 이미경이 다 들어왔는데
나는 그냥 돌아다니다 들어갔지. 돌아다니다. 예. 이야기가 올가나이징 했으니까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김진홍 목사가 마지막 카드로 이 이야기가 김진홍이를 설득하느라고 1차는 이렇고 2차는 이렇고 얘기를 해준 거야. 예. 그러니까 1차는 이렇게 하고 2차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주범이다. 예. 그 주범이 바뀌었다는 거야. 아니 김진동 목사님은 본인이 주범이 아닌데 왜 주범이라고? 아, 김진홍이는 원래 성격이 예. 이왕이 들었으니까 내가 대장이다 그 얘기지. 아, 예. 한다는 거야. 예. 그건 김진홍이를 아는 사람이나 이해를 하지 다른 사람은 몰라. 그래서 이야기가 죄송하다고 자기가 도저히 안 돼서 그냥 내버려뒀다. 그 이야기하고 김진홍이 또 친해요. 왜냐하면 그 왜 친한지는 내가 모르겠어. 김진홍이도 순복음 신학을 다녔는지 이야기 순복음 신학이 출신이에요. 그렇죠. 순복음 거쳐서 한신을 온 거야.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둘이 친해요. 그래서 주범이 바뀌어서 그게 들통이 난 거야. 예. 그런데 그 김진홍 목사 그 안양에 있으면서 나들은 운동 잠깐 나가는데 쪽지를 종이를 하나 주면서 예. 그냥 우리 지역에 온 돈을 수도권에서 썼으면 여기다 써주시오 그러더라고. 예. 근데 그놈의 종이가 그 저 군사용지야. 예. 헌병대. 예. 그래서 김동아이들 물어봤더니 맞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난 나가면 또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했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예. 주위 오는 돈을 내가 왜 씁니까? 예. 주위 돈을 왜 내가 맡아? 다만 우리 수도권은 합했거든. 예. 합했는데 내가 들어올 때 예. 사모님한테 가르자. 예. 그리고 우리 집을 하나 정진영이가 살던 집을 사모님 가져가셔. 그리고 왜냐하면 사모님이 이렇게 등치만 커져가지고 우리가 더 곤란합니다. 조직을 그러니까 분할시키자. 좋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 그런 거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민 목사가 사모님을 적당히 아마 안기부애들이 도와줬겠지. 예. 적당히 살았어요 사모님하고. 예. 그리고 저 정진영이 시켜서 이렇게 데모시키고 NC 가서 데모하게 하고 정진영이는 뭐 하라면 하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그 세 번째 사건을 만들게 한 거지. 해외 선교 돈이 돈이 들어온 거를 횡령했다 이런 그래서 식으로 해가지고. 김관석 예. 또 저 문동환 박사는 잠깐 수도권 우연장 했으니까 조사하고 그 저 수도권 행사를 조승용 목사가 했으니까 조승용 목사 그리고 나 박형규 목사 예. 그리고 오락에서 가보니까 그 이제 내가 그 세 번째 가는 거야. 예. 세 번째 가니까 저기 조승용 목사 오셔가지고 시경에서 쓰고 있더라고. 예. 뭐 쓰나 했더니 1년 동안 쓴 회계 한 걸 써라 그런 거고 그 회계 장부는 손학규가 가지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근데 조승용 목사 머리가 좋거든 원래 그런 머리 돈 계산하고 그래서 아시니까 쓰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아셔도 나대로 쓰라는 나는 모르니까 나는 안 씁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회계 장부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십시오. 근데 조 목사는 나처럼 배짱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쓰고 계시고 나는 그래서 이라고 써놨지 백지에다가. 아 종이에다가. 그랬더니 보라고 형사들이. 주들이 생각이 되게 한심한 거지. 난 1년 동안 진역 사는 사람이 뭘 알아요. 예. 그랬더니 나는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조승용 목사 3일 동안 조사해가지고 조 목사 3일 동안 쓴 거 가지고 우리 저기 선교자금 조사받으러 들어갔지. 근데 조사하는 과정에 문 박사는 들어가시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조직 그게 나는 처음에 계속 김진홍이만 의심했는데 김진홍이 문제가 아니라 NCC에서 근무한 저기 손 박사 있어. 그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보니까 그거는 김관성 목사가 그 갑자기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 있지. 인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에 개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형시키고 개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김관성 목사
잡고 조승익이 잡고 하면 개신교에서 누가 안 할 거다. 예. 내가 만하는 거 그것도 그럴듯해. 개신교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예. 손승호 박사 논문에 손승호 박사 예, 논문에 그 손승호 박사는 그래서 잡아간 거다. 예. 선교자금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선교자금은 돈 준 사람이 괜찮다고 와서 법정에서 얘기했잖아. 예. 근데 그 87년도에 무효됐다는 난 몰랐어요. 예. 이번에 돈 탈 때 그것 좀 탈라고 했더니 87년도 무효됐는데 6개월 안에 희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못 준대. 아,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혁당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더라고. 억울한 사람들을 카톨릭만. 퇴행시키고 나니까 예. 교기가 저항하고 항의할 것 같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카톨릭만 했는데 예. 개신교는 못했단 말이야. 예. 김관성이를 잡아놓으면 못할까 이런 예. 생각을 했다는 거지. 예. 나 그거 그럴 듯해.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예. 그리고 내용은 그거 우리 재판한 선교자금 가지고 재판한 판사가 곽 판사인데 또 조사한 판사는 검사가 김재원인가인데 예. 날마다 곰탕만 사주고 조사를 안 해요. 예. 검찰청에서. 예. 검사도 높은 검사야. 예. 그 조사만 하고 문제 아니. 그 나중에 87년도에 무죄를 했대요. 예. 나는 연락 못 받았어. 예. 87년도에 나는 홍콩에 있을 때거든. 예. 연락을 못 받았는데 그 6개월 안에 이 일을 해야 1년 사는 거 돈을 준다는데 아니 그럼 그걸로 1년을 사셨어요? 1년 살았지. 그러니까 실제로 선교작을 횡령한 것도 아닌데 정부가 9개월 정치 공작으로 어, 해놓고 9개월 그걸 또 살았어. 그렇게 오래 9개월. 12월 야. 12월 말에 예. 나오고 박목사님 좀 늦게 나오고. 그게 세 번째. 음. 네 번째는 그 박형규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라고만 하면 예. 그 이철용이 말에 의하면 그 청계천 예. 시장 입주권 티켓 2개 준다 이렇게 덜렁덜렁 했다는 거야. 예. 근데 이철용이한테 그 티켓 2개면 그 돈이 꼬방 동네 사람들 쓴 소설가 어, 이철용 씨한테 엄청난 거야. 회유를 했다는 거죠. 회유를 했다는 예. 거야. 박형규 공산주의자라고만 예. 해라. 근데 그 가격이 나는 액수는 잊어버렸는데 무척 비싸. 예. 평화시장이 예. 새 시장 진 거 두 개. 가게 두 개를 두 개 주겠다. 준다. 근데 이철용이가 그냥 경찰서에 나와서 불어버렸단 말이야. 예. 이 구미애 선생 집에 가서. 예.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도 박형규 공산주의자를 모를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통합 측 그 장로거든. 저 시경 부국장은. 예. 근데 그 사람이 수도권 관계된 사람을 전부 잡아다가 그 지하실 저 안기부 저 공산주의자들 잡던 그 지하실에 잡아놓은 그 지하실이 시경으로 넘어갔거든. 예. 그래도 하면 한 달 조사받았어요. 한 달. 그 나중에 지금은 그 경찰인데 경찰 돼가지고 있는 공기도 교수하고 경찰하다가 교수한 사람 하는 사람인데 공기도가 나를 담당했는데 마지막 그게는 한 달에 한 앞으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들어와가지고 아,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목사님. 계속 그렇게 잘하십시오. 나는 나갑니다 하더니 월요일 날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와서 막 뭐 첫 쌓고 땅바닥 풀 쌓고 그러더라고. 미친놈처럼. 나중에 아 목사님 내가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그래서 다시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혼자 시오를 했습니다. 그 투지를 부시고 그러는 거야. 아, 나를 고문한 걸로 돼야 되니까 다른 방에 개인 고문하는 것처럼 다른 책상과 그 의자 사람 이런 걸 때려. 당국대 교수인데 예. 은퇴했거든요. 예. 공기도야 그 사람 이름이. 예. 경찰이었어 당시에는. 예. 그게 이제 이 저 시경 부국장이 예. 머리도 있고 네가 가서 해라 그러니 그래서 다시 왔다는 거야. 예. 다시 와서 이놈이 뭉댕이 가지고 땅바닥 치고 벽 치고 그러면서 나중에 앉아서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일주일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네 번째야. 예. 근데 나는 안 잡아가고 예. 다 이제 기소율이 나오고 예. 그 박형규 목사님하고 그 저 이규상이만 기소돼 가지고 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왔어. 왜 나왔냐? 이건 내 추측. 박형규 목사가 그 대사관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 직원이었는데 얼마 전까지 예?
6.25 사변 때 평양까지 가서 제일 먼저 입성한 박형균인데 예. 민간인으로서 미군 통역으로 마이크 근무하시고 잡고 예, 했는데 예,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면 응? 응?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 창피하다 그랬을 거 아니야 예, 치안본부에. 예, 이 방 목사님 3일 만에 나온 거예요. 자, 내 생각에 예, 어떻게 공무원인데 그래서 예, 분명 죄가 있어야 공산주의자를 볼 수 있는 예. 거지. 그 말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박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로 안 몰고 그냥 나오신 거죠. 그게 네 번째 내가 들었던 나온 스토리고 이기상이는 왜 잡아갔느냐? 이기상이는 착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기상이는 박형규 목사 강의를 들어서 한신에서 예, 전임 강사 할 때 박 목사님이 강의를 들은 사람이 우리 중에 이기상이밖에 없어. 예, 그게 잡혀간 거야. 예. 그 같이 기소된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참 교회가 민주화 인권 운동하는 걸 탄압하기 위해서 별의별 그런가. 공작을 다 하고 그렇게 했군요. 예. 그 예. 옥중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요. 예. 그 중에 그 장준하 선생님 만난 기억이 좀 있으시다고. 네, 장준하 선생님은 그 옥중에 들어가기 전에도 학교 선배고 예, 그 존경 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 가끔 찾아뵙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갑자기 이 입이 돌아가고 이게 저 말이 안 나오네. 예, 그게 안양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안양 방이 차니까 예. 요 저기 그 무슨 동이야 그게 이 저 목동 넘어서 예. 저 감옥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 무슨 감옥이지 그게 뭐라고 그래 잃어버렸네. 요새는 그 이사 같이 영등포 구치소. 영등포구치소, 예, 영등포구치소 예. 감옥 예. 두 개야. 예, 감옥엔 보통 이 운전수설 예, 범죄자 들어가고 구치소는 그냥 구치소고 예, 거기를 이제 다시 왔거든. 예, 다시 들어가니까 이틀째 이 입이 돌아가고 이게 마비가 오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병사에 사람 다쳤으니까 예. 장 선생님 방에 넣더란 말이야. 예. 그래서 반갑게 만났는데 장 선생님 방에 일반 범법자가 하나 있었어. 예, 그 사람 심부름 했던 것 같아. 그 사람 내보내고 나를 넣더라고. 예, 그 들어가니까 장 선생님 놀래가지고 아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못하고 삐뚤어져서 어떡합니까? 그 고아가사하고. 장 선생님하고 같이 신경 써서 그랬던 것 예. 같아. 같이 있었는데 장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밖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소장이 안에 사기로 일반 의사와 한의를 겸한 할아버지가 하나 있었어. 예. 그 사람한테 아침에 침 16번, 저녁에 16번, 그리고 무슨 비타민 주고 그러더라고. 그거를 계속 치료를 했지. 운이 좋게. 예. 그런데 이제 나를 쳐다보니 장 선생이 더 걱정해. 목사가 입이 비틀어지면 안 되는데. 설교 못하고. 예. 그런데 거기서 장선 선생이 역시 인물이더라고. 새벽 4시면 나이트로그로세린이라는 약을 잡수시는데 예. 그게 이제 심장 마비가 오는데 그걸 먹으면 뚫리는가 봐. 예. 근데 그 속이 아니니까 토마토 주스를 하나 먹이고 토마토 주스 그거를 못 따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따드리려고 하면 또 못 따게 본인이 따야 돼. 새벽 4시인데 억지로 따셔서 그 나이트로그로세린을 드시고 다시 주무시고 하는데 겨울이 돌아오니까 교도소에서 거기다가 그 난로를 놓자. 예. 절대 못 넣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도소에서 그 앞에 놓고 물을 데워서 세수를 하게 한 덕분에 난 장 선생님 덕분에 뜨신 물을 썼지. 그래서 예. 그렇게 사시는데 그 전에는 나는 런닝구 반스까지도 무슨 벼슬하는 것처럼 다 내보냈지. 우리는 예. 마누라가 선생님 때 모든 황인수기가 가지려고 하도 뭐 창피한 것도 모르고 다 내보냈는데 장 선생님 자기가 빨더란 말이야. 예.
뭐 여러 가지가 그런데 자기가 다 빨고 절대 헌옷을 안 내보낸다. 그 다음부터는 장준환 선생 때문에 나도 안 내보내고 그 안에서 빠는데 장준환 선생 빠를 때 그 물 가지고 적당히 하면 되니까 그런 모습이 진역을 오래 살으신 분 아니다. 이쪽 저쪽에서 그 장 선생님한테 배운 게 그런 거 배웠지. 예, 근데 정말 재판 존경스러운 모습을 복중에서도 보이셨고, 재판받아 나가니까 거길 재판하는데 오셨더라고. 오셔서 저 손을 이렇게 하니까 그 간수들이 열어주더라고. 예, 그래서 악수 한번 했지. 그리고 그 다음에 혼자 산에 가셨다가 예. 돌아가셨어요. 예. 혼자 산에 가셨다.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생각을 그렇지. 해서 대통령이 그 사람이 예, 정말 거인이더라고. 예, 그 장준환 선생 거기서 보고 거인이시다. 예. 근데 하여튼 손 잡아보고 다시 못 만나고 돌아가셨어.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음. 예, 오늘 그 권호영 목사님과 대화는 일단 1부는 지금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 이어서 또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